출생아의 배꼽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이제 대부분 아빠들은 경험해 보시는 건데,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이제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 탯줄을 자르라고 말씀하셔서 탯줄을 가위로 이렇게 자르신 경험을 하시는 아버님들이 계실 거예요. 우선 이 탯줄이라는 거는 엄마하고 연결돼 있는 혈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제 어른들은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서 외부에 있는 산소를 몸에 받아서 이제 우리가 몸에 필요한 산소도 받고, 또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영양분도 공급을 받지만, 뱃속에 있는 아가들은 숨을 쉬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 몸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분들을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배꼽 혈관을 통해서 혈관으로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엄마 뱃속에서 자랐는데요. 이제 출생하고 나면 이제 이 혈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배꼽 혈관을 자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탯줄을 자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탯줄을 자르지만 그 아기 배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의 남은 조각은, 이거는 강제로 떼버리면 아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떼버리면 절대 안 되고요. 그 혈관이 자연스럽게 아물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제 기다려 주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꼽을 말린다, 탯줄을 말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탯줄은 나오면 이제 점점 말라가면서 이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잘 말라서 잘 굳어지게 되면 우리가 피부에서 딱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배꼽 그 남아있는 이 탯줄도 저절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떨어지기 전까지 과연 이 탯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또 엄마들의 많은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우선 이 탯줄 자체가 되게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세균들이 좋아하는 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고 오래되면 당연히 세균들이 와서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생후 한 달까지는 저희가 이제 탯줄이 좀 남아 있어도 지켜보지만, 한 달 이후가 됐을 때도 탯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제 탯줄 상태라든가 아기 상태를 봐서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좀 제거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탯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그래도 탯줄이 좀 빨리 없어지는가? 이거는 이제 뭐 명쾌한 답은 없지만,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이게 말라야 되니까 젖는 거를 이제 최대한 좀 젖게 되는 상황을 피해 주시는 게 우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탯줄에 남아 있는 애들은 될 수 있으면 통목욕을 피하시고, 통목욕을 하시면 당연히 탯줄이 물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말라야 되는데 다시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탱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통목욕을 피해 주시고, 탯줄을 피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는 그냥 가제수건에 물 묻혀가지고 애기 몸을 이제 부분 닦아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또 목욕이 끝났으면 탯줄이 젖었는지를 보시고 이거를 또 계속 잘 마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채우셨을 때 탯줄을 기저귀 안에 또 두면 이게 마르는데 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기저귀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셔서 그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이게 뭐 이제 기저귀 갈고 애기 옷 입히고 이렇게 다루시다 보면 어느 순간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 떨어지면 이게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배꼽 탯줄이 떨어지고 나면 또 이게 잘 떨어지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꼽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꼽에서 피가 난다거나 뭔가 노랗게 진물이 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배꼽, 아까 말씀드린 탯줄도 영양분이 많지만 거기 안에 나오는 피라든가 진물에도 또 영양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그대로 놔두시면 거기에 또 세균들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균들이 오지 말도록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보통 이제 알코올 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이제 드리거든요. 그거를 분비물들이 적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많은 경우에는 뭐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뿌려주시면서 세균들이 증식하는 것들을 이제 막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배꼽이 떨어진 자리에 보시면 이제 유과종이라고 해서 뭔가 이런 젤리같이 보이는 살덩어리가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배꼽이 떨어졌을 때 완전하게 떨어지지 않고 그 탯줄에 조직이 좀 남아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유과종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얘 때문에
배꼽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말라서 잘 닫히는 거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유과종 자체에서도 진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두시면 없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질산은이라는 용액으로 우리가 이제 지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유과종에다가 이제 이 질산을 이렇게 묻히면 그 유과종이 위축되면서 좀 빨리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만약에 퇴원하고 집에 갔는데 뭐 배꼽이 늦게 떨어졌다거나 배꼽 떨어진 자리에서 유과종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보인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이제 병원 외래로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배꼽이 잘 아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꼽이 좀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탈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탯줄하고 연결되어 있는 배꼽 부위가 잘 막히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소장 부분들이 그 벌어져 있는 틈으로 나와가지고 생기는 이제 배꼽 탈장인데요. 이제 우리가 몸의 탈장은 몸 주변에 어디든 다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탈장들은 이제 조금 수술적인 조치가 빨리 필요한데, 배꼽 탈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치료하거나 이러실 필요 없이 대부분은 돌까지 기다려 보시면 그 안에 이제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마찬가지로 배꼽에 뭔가 볼록 튀어나오는 것들이 보이면 또 외래로 오시면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것도 언제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외래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